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엔터프라이즈, 특히 SK랑 LG 쪽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환이라고 합니다. 앞에 세션 좀 길기도 했고 또 영어라서 뭐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잘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그래서 앞세 세션에서는 조금 하이레벨한 컨셉추얼한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상화 플랫폼을 결정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다면은, 이번 세션에서는 그럼 실질적으로 이 가상화 플랫폼을 결정할 때 각 방향마다 기술적인 어려움들이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저희 에버표 솔루션을 통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VM웨어 때문에 골치 아파서 다 오신 거잖아요. 뭐 장표 슬라이드상 한 장 그냥 넣은 거고요. 결론은 VM웨어를 계속 쓸 것인지, 아니면은 바꾼다고 하면은 클라우드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이퍼바이저를 바꾸실 것인지, 아니면은 애플리케이션 모던화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쓸 것인지, 아마 다들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앞선 세션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하나씩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기술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VMware를 계속 사용하시려는 고객분들입니다. 결국 이제 도전 과제는 운영 효율화 및 비용 최적화가 되겠는데요. 굉장히 VMware를 계속 쓰시려는 고객분들은 결론은 하나 같아요. 어떻게 하면 비용적으로 이것을 최적화해서 쓸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VMware는 굉장히 많은 솔루션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다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단순하고 그리고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고민거리 하나를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VMware를 사용하는 고객분들 도전 과제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뭐 스택이 많기 때문에 뭐 각각 스택별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결국 이제 핵심은 하이퍼바이저와 이제 vSAN이 되겠는데요. 이 고객은 현재 이제 라이센스 체계 변화로 소프트웨어 비용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여기에는 뭐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번들링되고 통합되면서 가격이 오른 것도 있지만, 브로드컴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죠. 그리고 구독형으로 전환되면서 연간 내야 되는 돈이 많이 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지금 브로드컴에서는 vSAN을 사용하는 걸 강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플랫폼 레벨에서 무조건 vSAN이 아니면 못 쓰게 하진 않지만, 모든 패키지에 기본적으로 vSAN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기존에 알게 모르게 뭐 기존 인터널 디스크가 좀 쌌던 시절에는 vSAN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vSAN이라는 건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가 되겠고, 이 기존의 외장 스토리지, 굉장히 고성능 그리고 높은 안정성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던 이런 외장 스토리지를 하시려던 고객분들이 이제 vSAN을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미션 크리티컬한 굉장히 중요한 워크로드에서 이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가, 많은 검증이 필요해서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고객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세 번째는 요거는 사실 뭐 VM웨어 관련된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최근 공급망 이슈로 하드웨어 비용이 엄청나게 올랐죠. 특히 이제 메모리, 플래시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결국에는 이제 서버 가격이 올랐는데, 문제는 이제 VM웨어, 뭐 다른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지만 VM웨어는 전부 이제 피지컬 코어 기반으로 라이센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버 대수가 늘어나고 이랬을 때 굉장히 비용 부담이 더 느껴진 거죠. 소프트웨어 가격도 올랐는데 이제는 하드웨어도 오르게 됐고, 그리고 또 vSAN이라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CPU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럼 더 많은 CPU를 꽂아야 되고 서버를 더 사야 되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악순환에 봉착을 하게 됐습니다. 저 에버퓨어가 드릴 수 있는 이런 개선 방안, 최적화 방안은 사실 상당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vSAN을 쓰지 않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앞서 사장님이 이제 전 VM웨어에서 오셨다 그래서 전 직장에 누가 되지 않는 정도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전에 대리 MC에 있었고 대리 MC에서 vSAN을 했었고 또 오픈스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 직장은 누타닉스입니다. 하지만 저는 슈퍼 대문자 T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용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릴레이션십을 위해서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지금 같은 시대에서 일단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면은 서버 자원을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일단 VMware에서 vSAN을 쓸 때 기본적으로 이제 CPU 오버헤드를 한 10% 정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다 보면 이 피코 워크로드 때는 이게 한 30%까지 증가를 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VM을 올리려고 사둔 이 서버에 30%가 스토리지 자원으로 사용된다는 거고, 그 얘기는 같은 VM 수를 수용하기 위해서 30%의 서버를 더 사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 뒤쪽에 이제 유스 케이스 하면서 이제 TCO 분석도 해봤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TCO 분석하면서 서버 가격을 견적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앞자리가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뭐 1에서 2로 바뀌었다가 아니고 자릿수가 이제 바뀌니까 야, 이거 고객분들 진짜 못 사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사용 안 하시면은 결론적으로 서버 노드 수를 줄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스토리지 자원이 사용하던 자원 CPU 메모리가 빠지게 되니까 노드 수를 줄이실 수가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VMware 라이센스 비용도 절감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코어 베이스, 피지컬 코어 베이스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서버 대수가 줄면은 자연적으로 줄게 됩니다. 우리는 EA를 하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당장 쓰는 데는 상관없어도 사실상 이게 연마다 갱신되고 할 때 그런 것들 다 카운트가 돼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덜 쓰면 덜 쓸수록 다음 해 ELA 재계약할 때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최대한 줄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퓨어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면은 VMware 어세스먼트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보통 이제 어세스먼트라고 하면은 유료 서비스고 뭐 벤더가 생색낼 때 하는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저희는 이게 이제 AI 옵스 기반으로 자동화된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퓨어 스토리지 사용하시면은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이 VMware에 대한 자원 사용률을 진단해드리고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려요. 세 번째는 이제 스토리지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vSAN을 안 쓰시다 보면은 기존의 HCI,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대비 50% 향상된 응답 시간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또 가용성은 뭐 잘 아시죠. 뭐 기본적으로 6-9 이상이고, 특히 이제 중요한 워크로드들, 특히 이제 복제나 뭐 이런 목적 분류 활용이 많은 워크로드들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보호 기능 그리고 다양한 복제 기능을 제공을 함으로써 좀 더 유연하게 중요 업무에 대한 스토리지 인프라를 구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스 케이스로 한번 이제 VDI 사이징을 해봤는데요. 뭐 VDI는 사실 중요한 워크로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직관적으로 이제 vSAN과 3티어 스토리, 그러니까 외장 스토리지의 어떤 비용 비교를 할 수 있는 예시라서 제가 사용을 해봤고요. 가정은 그렇습니다. 이제 1000명의 사용자가 있고 각각 사용자가 vCPU, 4vCPU를 사용하고 16기가 메모리를 사용하고 한 150기가의 OS를 데스크탑을 구성해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자원을 한번 사이징을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데스크탑 가상화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화율을 4대1 정도까지 뭐 좀 높여서 제가 해봤고요. 높을수록 더 효율적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필요한 vCPU는 4000 vCPU, 실제 가상화율 4대1 하면은 물리적으로는 한 1000 CPU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메모리는 오버커밋이 안 되기 때문에 16TB 그리고 토탈 디스크는 한 150TB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vSAN을 쓴다고 가정해서 사이징을 해봤어요. 그러면 총 21대의 노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노드마다의 사양은 뭐 64코어짜리 CPU를 꼽고 32코어짜리 두 개 꼽는 거죠. 그리고 1테라 메모리를 구성을 하고 3.84짜리 SSD를 4장씩 구성해서 21개 노드로 구성을 하는데, 여기엔 당연히 vSAN에 대한 어떤 자원 오버헤드나 그리고 HA를 위한 추가 노드 수, 사실 이제 20노드만 필요할 수 있는데 서버 한 대 죽었을 때 기존의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잘 운영돼야 되잖아요. 기존과 동일하게. 그래서 한 대의 노드 수를 더해서 21대로 사이징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데이터 절감 효율이라고 하죠. DRR, 데이터 리덕션 레이시오 한 2대1 정도 나온다고 가정하면은 스토리지 용량은 한 195테라가 나오고요. 하지만 이걸 이제 외장 스토리지 방식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면은 동일한 하드웨어 스펙 중에 SSD, 그러니까 3.84짜리 디스크 4개를 뺀 서버 노드 수가 16개만 있어도 위에 있는 이런 가상 데스크탑 1000유저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원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스토리지 같은 경우 저희 이제 X 시리즈라고 하는 그
데스크탑 가상화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래시 어레이를 사용해서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이제 한 데이터 리덕션 레이트가 10대 1 정도 나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보장할 수 있는 수치이고요. 보장한다는 건 이거보다 안 나오면 저희가 부족한 용량 공짜로 드린다는 거니까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더 많은 용량을 제공할 수 있게 구성이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렉 구성을 보면은 그냥 심플하게 투렉이 원렉이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상면을 절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력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고려하지 않은 거는 이제 서버 폼팩터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SSD를 많이 꽂는 서버 같은 경우는 어느 레이드 컨트롤러를 구성하기 위해서 투유 서버를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그런 게 없이 단순히 OS 디스크, 그러니까 서버용 OS 디스크만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원유 서버를 사용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저 렉 구성이 또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vSAN을 사용하지 않고 외장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데이터 센터 상면도 줄이고 전력도 줄이면서 더 중요한 거는 비용도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두 가지 각각 서버 견적 그리고 스토리지 견적을 다 노멀 DC 기준으로 해봤는데 한 24% 정도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고객사분들은 VMware에서 더 많은 할인율을 해주는 데도 있을 거고 어떤 고객사는 뭐 저희가 더 많은 할인을 해주는 고객사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비용을 비교해 보면 한 4분의 1 정도는 줄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용이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지금 스토리지 가격도 올랐고 서버 가격도 올랐고 소프트웨어 가격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4억이 3억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뭐 20억이 16억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차이는 굉장히 크고 이게 이제 단순히 VDI 1000유저 기준으로 했지만 다른 워크로드들 훨씬 많은 워크로드들 가지고 계시고 또 이것들에 VMware 사용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 vSAN을 사용하지 않고 외장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VMware 어세스먼트 기능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에버퓨어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퓨어원이라고 하는 외부 인터넷 연결만 되면은 연결 가능한 사스 기반의 컨트롤 플레인을 통해서 VM 어세스먼트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 VM 어세스먼트라는 기능은 클러스터 단위로 전체 자원을 분석하고 서버 단위로 어떤 자원을 얼만큼 줄일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또 VM 단위로 어떻게 하면 더 최적화. 어떤 VM은 실제로 배포된 프로비저딩된 자원보다 덜 쓰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디서 얼만큼을 줄이면은 여러분들이 VM웨어 비용을 줄이실 수가 있고 뭐 VM웨어 비용을 줄인다는 거 결국 하드웨어 비용도 줄이실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그냥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VM웨어 환경에서 저희 에버퓨어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이거 한번 꼭 써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혹시 VM웨어 환경에서 다른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사실 제일 싼 거 하나 붙여도 다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저희 에버퓨어 스토리지 한번 꼭 이용해 보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사실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경우는 고민할 게 훨씬 많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온프림에서 클라우드로 가려면 완전히 다른 운영 모델이죠. 툴도 다르고 뭐 기능도 다르고 플랫폼도 다르기 때문에 고려할 게 훨씬 많아지죠.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옮길 것인가. 데이터 사실 클라우드로 카피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걸 다시 들고 나온다거나 만약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려는 고객이 두 개 클라우드 간 데이터를 잦은 빈번하게 이동해야 되는 경우는 네트워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 걸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워크로드 및 이동성을 어떻게 특히 비용을 고려해서 확보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온프림에서 클라우드 가면 또 걱정되시는 거 있죠. 성능. 물론 클라우드에서도 충분한 성능을 제공하는 인프라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 뿐이죠. 그리고 툴과 프로세스가 다른 거, 뭐 요거는 어떻게 좀 어느 정도 삽질하다 보면 해결이 된다고 봐도 또 다른 고민거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비용 통제 및 아키텍처 관점에서도 또 고민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섀도우 IT라고 하죠. 클라우드 쓰시다 보면은 비용 통제가 안 돼요. 막 쓰기 때문에 특히 클라우드에서 비용 통제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클라우드는 사용한 만큼만 돈을 낸다고 하지만 사실 스토리지는 프로비저닝 한 만큼만큼 돈을 내요. 그래서 어,
100테라짜리를 볼륨을 프로비저닝 하면은 100테라만큼 다 받습니다. 그 1테라를 쓰던 2테라를 쓰던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스토리지는 비용 통제가 잘 안 되고 네트워크도 비용 통제가 잘 안 되죠. 뭐 이런 굉장히 이제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재해복구 체제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온프림 스토리지와 퍼블릭 스토리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느 정도 주기로 싱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재해복구 서비스 품질이 결정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마지막으로는 이미 VM웨어에서 경험을 하셨잖아요. 퍼블릭은 더합니다. 퍼블릭은 온갖 서비스들을 다 엮어놨죠. 그래서 한번 퍼블릭을 쓰기 시작하면은 나머지 여기서 나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뭐 돈도 돈이지만 뭐 얽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키텍처적인 락인을 어떻게 피할 것이고 벤더 종속성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에버퓨어는 굉장히 심플한 해결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에버퓨어 클라우드 데디케이트라고 하는 솔루션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퍼블릭의 베어메탈 자원 위에 배포되는 퓨어 스토리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장점이 있느냐? 그 온프림에서 어플라이언스형으로 사용하는 에버퓨어 스토리지와 완전히 동일한 기능, 완전히 동일한 사용자 경험이란 UI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호환성, 상호 운영성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플라이언스형 퓨어 스토리지나 퍼블릭에서 기동되는 퓨어 스토리지나 완전히 같은 플랫폼으로 보여요. 실제로 같은 OS로 구동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상호 운영성을 보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퍼블릭에 갔을 때 어떤 장점을 제공하냐? 뭐 저희 퓨어 스토리지 장점은 다 아시잖아요. 뭐 아직 안 써보신 고객은 있지만 이유는 저거죠. 뭐 결국 니네 비싸게 파니까 우리 안 쓴다라고 하지만 좋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절감 효율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성능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거기다가 온프림과 똑같은 방식으로 구동이 되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관리자들이 온프림 쓰다가 퍼블릭을 써도 운영 모델을 전환해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툴에 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퍼블릭에서 장점은 뭐냐? 그동안 온프림에서는 비쌌던 저희 에버퓨어 스토리지를 퍼블릭에서는 더 싸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요건 이제 실제로 이제 유스 케이스인데요. 클라우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어떤 고객분들이 하게 효과적이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저희 에버퓨어 클라우드 데디케이트라는 솔루션의 스토리지의 데이터 절감 효율이 한 4대 1 정도 나옵니다. 이 4대 1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하에 디스크 사용률, 그러니까 볼륨 사용률이 85% 이하. 이거 뭐 85% 상관없어요. 그리고 스토리지 타입은 이제 프리미엄 SSD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성능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AWS는 이제 GP2에 해당하는 거죠. GP2에 해당하는 이런 정도 성능을 보장해야 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시려는 고객분들은 이 클라우드 데디케이트라는 솔루션을 쓰시면은 비용을 50%까지 절감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각각 사용하는 용량별로 비용을 얼마 절감할 수 있나를 시뮬레이션 한 건데요. 사실 이 클라우드 데디케이트라는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베어메탈 자원 위에서 구동이 되다 보니까 사용량이 적을 때는 이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면은 50%까지 이제 크게 벌어지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아주 클라우드에서 고성능의 서비스를 성능을 원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대용량 뭐 S3나 글레이시어 같은 블랍 같은 그냥 성능은 아예 필요 없고 대용량으로 쓰시겠다라는 고객이 아니고 일반 범용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스토리지 서비스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애저나 AWS를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GP2나 아니면은 프리미엄 SSD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들 그 중에서 이제 사용 용량이 한 200테라, 300테라 이렇게 통합 사용 용량이 넘어가시는 고객분들은 저희 이 에버퓨어 클라우드 데디케이트라는 솔루션을 쓰시면은 분명하게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가 되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주요 어플리케이션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이 다 이제 하이브리드 구성에 대해서 VDI도 이제 통합된 사례가 되겠는데, 스토리지 한 대로 구현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객의 핵심 도전 과제는 오라클 DB에 대한 성능을 보장하면서, 또 오라클 DB는 대부분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쓰이니까 복제도 해야겠죠. DR도 해야겠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DR을 구축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보통 하이브리드 DR을 구축하는 목표는 명확합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퍼블릭 자원은 평소엔 사용 안 하고 데이터만 가 있으면 나중에 재해 상황에서 브링업해서 사용하면 그때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려고 이렇게 하이브리드 DR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때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 데이터 싱크입니다. 얼마나, 만약에 두 개에 있는 온프림과 퍼블릭에 있는 스토리지 간의 데이터 모빌리티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냥 말 그대로 매번 CP, 카피로 통해서 나르거나 아니면 오라클에서 플랫 파일을 떨어뜨려서 이쪽에서 임포트를 주기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에버퓨어 클라우드 데디케이트라는 솔루션을 이용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온프림에서 재복구 메인 센터 구성하는 것처럼 실시간 복제를 구성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카피가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가 중복 제거, 압축이 된 채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회선 비용도 이제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객도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비용을 절감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에서 스토리지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중복 제거, 압축 제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할당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사용한 만큼만 진짜 지불할 수 있는 완전한 퍼블릭 기반의 서비스를 구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상화 및 하이퍼바이저 솔루션을 변경을 하는 겁니다. 하이퍼바이저 변경하시려면 이제 많은 옵션이 있죠. 뭐 누타닉스도 있고 하이퍼V도 있고 오픈스택도 있고, 그리고 국산 오픈스택을 기반으로 한 뭐 오케스트로 같은 제품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결론은 중요한 건 이제 검증된 하이퍼바이저와의 호환성을 제공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운영 통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에 누타닉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누타닉스 최초의 외장 스토리지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아마 VMware를 대체하시려는 상용 하이퍼바이저 검토하시는 분들이 가장 1순위로 고려하시는 게 아마 누타닉스가 아닐까 한데요. 누타닉스 고려하시다가 다 포기한 이유가 제일 큰 게, 첫 번째가 외장 스토리지가 안 돼서였던 고객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누타닉스 뭐 굉장히 좋긴 한데 예전에는 센 스토리지 연결이 안 됐습니다. vSAN, 뭐 다른 뭐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 VxRail 같은 거 외장 스토리지 연결을 해줬는데 누타닉스는 안 해줬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들만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를 사용을 강제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게 풀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처음일 뿐이지 지금은 이제 네뎁도 되고 델도 됩니다. 다만 차이점은 여기 보시면 프리즘을 통한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프리즘은 누타닉스에서 사용하는 통합 관리 툴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즘에서 대부분 모든 누타닉스에 대한 오퍼레이션이 다 일어나요. VM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VM의 볼륨을 프로비전하고 이런 게 다 일어나는데, 이게 외장 스토리지 쓰면은 다른 제품이잖아요. 통합이 안 됩니다. 근데 저희 에버퓨어 스토리지는 이 프리즘에 통합이 돼서, 이 프리즘이란 누타닉스의 관리 도구에서 저희 에버퓨어 스토리지를 인식하고 에버퓨어 스토리지에서 직접 볼륨을 프로비전하고 서버에 할당하고 그것을 삭제하고 하는 모든 오퍼레이션들을 지원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리가 이원화되지 않고 이 프리즘을 통해서 모든 인프라 다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누타닉스도 그러면은 같이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좀 사이징을 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누타닉스는 VDI 워크로드에서는 저희 외장 스토리지와의 연계해서 인테그레이션 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서버 가상화 쪽이나 이제 미션 크리티컬 쪽에서만 누타닉스 쪽에서 허용을 해주는데요. 아까와 동일하게 이제 가정을 해서 이제 사이징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VDI가 아니고 서버 가상화 환경이 되겠고요. 서버 가상화 환경이다 보니까 각각 요구하는 스펙들이 좀 VM 데스크탑에 비해서 높죠. 어찌됐건 요 정도의
서버 가상화 환경을 통합을 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vCPU는 800코어 그리고 메모리 64테라 그리고 토탈 디스크 150테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개별 노드 수를 사이징 해보면은 완전히 이제 누타닉스 기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기반으로 사이징을 하면 8노드가 필요하고요. 다만 누타닉스가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가 뭐 딱히 좋진 않지만 그 중에서 더 안 좋은 게 이제 DRR 데이터 압축 중복 제거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실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걸 쓰면은 성능이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압축 기능만 쓰게 되고 압축 기능 같은 경우도 이렇게 효율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한 DRR 1.3대 1로 했을 때 실제 노드당 서버당 들어가야 되는 디스크 수가 이제 3.84짜리 12개 굉장히 많죠. 아까 vSAN보다. 왜냐하면 아까 vSAN은 2대 1까지 저희가 사이징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없이 구성을 한다 그러면은 컴퓨팅 노드 수는 똑같이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누타닉스 자체적인 독자적인 CVM이란 아키텍처 때문에 그러는데 vSAN과 다르게 누타닉스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를 사용하든 안 하든 무조건 CVM이라고 하는 컨트롤러 VM이 노드마다 배포가 돼야 됩니다. 이 CVM은 어느 정도의 자원을 소모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스펙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12vCPU에서 한 16vCPU를 차지하고 메모리는 24에서 64기가까지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데요. 어찌됐건 요 CVM이라는 애는 외장 스토리지를 쓰냐 안 쓰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노드 수는 아까 vSAN만큼 드라마틱하게 줄지는 않고요. 다만 이건 이제 저희가 굉장히 그냥 노멀하게 사이징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 노드 수도 줄일 수 있어요. CVM에서 스토리지 서비스, IO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는 실제 자원 비율은 보통 50%에서 많을 때 이제 8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CVM이 아까 12vCPU에서 16vCPU 정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4분의 1만 사용해도 충분히 이 플랫폼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가상화 레이시오를 조금 더 높게 잡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CVM이 빠지는 만큼. 그래서 같은 8노드 수로 구성이 된다 그래도 일단은 요 물리적인 SSD가 빠지게 되고 저희 에버퓨어 역시 아까와 동일하게 플래시 어레이라는 스토리지로 구성을 했을 때 저희 서버 가상화 쪽에서 보장하는 유효 용량 비율은 5대 1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거 안 나오면 저희가 무상으로 다 드려요. 부족한 용량.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몇 번 있었고요. 그래서 동일한 용량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렉 상면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을 수 있어요. 사이즈에 따라서 뭐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스토리지가 추가 장착되기 때문에 사이즈는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TCO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누타닉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단순히 이제 HCI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를 스토리를 사용하냐 안 하냐 이 차이만으로도 비용을 한 7% 정도 줄일 수가 있고요. 이 차이는 SSD 서버에 꽂는 SSD 대신 이 외장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 CVM에 대한 오버헤드를 어디까지 더 반영하냐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7%지만 이게 뭐 10%, 15%까지 줄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은 이게 비용을 줄이는 것도 비용을 줄이는 거지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를 사용하냐 외장 스토리지를 사용하냐의 가장 큰 차이는 여러분들의 SLA를 준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외장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분명히 더 좋은 성능과 안정성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어디서나 예측 가능한 성능을 제공한다는 게 이제 외장 스토리지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글로벌하게 저희가 누타닉스와 같이 이제 제안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요거 사례는 이제 누타닉스도 이제 디스어그리게이티드 아키텍처라 그래서 컴퓨터 클러스터와 스토리지 클러스터를 따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사례를 저 퓨어 스토리를 통해서 통합한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 950개 SSD 38개씩 꽂았어요. 굉장히 많이 꽂은 거를 퓨어 스토리지 2대로 통합한 사례입니다. 이 고객 같은 경우는 기존에 누타닉스를 사용하시던 고객이었는데
전체 인프라를 이제 AHV, 기존의 VMware에서 쓰던 것도 이제 AHV로 통합하면서 표준화하려는 목적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VMware에서 돌던 어떤 고성능 그리고 미션 크리티컬한 워크로드를 전부 다 누타닉스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SQL 서버 같은 게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이 고객은 여기다가 이제 백업 시스템까지 같이 통합을 하려고 했어요. 백업을 그냥 VTL로 하면 되지 왜 굳이 여기다 하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이제 백업 같은 경우도 단순히 백업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복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복구할 수 있는 백업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백업 스토리지라고 안 하고 여기 보시면은 세컨 스토리지라고 하죠. 그래서 오라클 같은 걸 이제 백업을 받을 때 기존의 백업셋 방식이 아닌 알멧 이미지 카피 방식을 쓰면은 과거의 백업 데이터를 리스토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복제된 이미지로 바로 백업,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브링업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백업 방식보다 뭐 10배 이상 빠른 이런 복구 환경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뭐 작년에도 저희 한국에 큰 사건이 있었죠. 정부 통합센터 쪽에 사건이 있었고 해외에서도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이런 백업 시스템까지 통합해서 같이 구축을 하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토리지 용량이 필요했던 고객인데요. 결과적으로 서버 수가 엄청 줄었어요. 그래서 한 렉도 이제 50R6 기본적으로 투렉이죠. 투렉을 원렉으로 줄이고 상면도 줄이고 전력량도 줄이고 그러면서 성능을 높이고 또 운영적으로도 굉장히 이점을 가져간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누타닉스 환경에서 왜 에버퓨어 스토리를 사용하면 좋은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 서비스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세밀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기존의 투자보, 퓨어 스토리를 쓰시던 고객분들이 누타닉스 VMware에서 누타닉스로 하이퍼바이저 변경하시려고 그러면 그대로 변경하시면 되고요. 누타닉스를 쓰는 고객이 외장 스토리지, 인터널 스토리지에서 외장 스토리를 쓴다 그러면은 하이퍼바이저 그대로 쓰시면서 인프라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높은 통합성이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단순히 서로 다른 인프라가 아니고 하나의 통합된 인프라로 관리할 수 있음으로써 운영 효율성도 크게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안은 이제 쿠버트를 통한 가상화 현대화가 되겠는데요. 사실 어렵죠. 이게 아마 고객한테는 이제 가장 어려운 도전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많지만 굉장히 기능적으로 봤을 때 안 되는 게 많아요. 쿠버트에서. 그냥 컨테이너를 써도 마찬가지고 쿠버네티스에서 VM, 쿠버트를 같이 돌린다고 해도 기존의 VMware에서 되던 게 안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보시면 대부분 쓰던 거죠. FTP 써서 QoS 쓰실 거고 리커버리 매니저 뭐 이런 거 쓰실 거고 암호화는 뭐 쓰시는 고객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스토리지 V모션, 심프로비저닝 다 쓰시던 건데 싹 다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위해서 뭔가 서드 파티 솔루션을 다 도입을 고민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분산된 스토리지 용량. 큐버트는 기본적으로 서버를 노드를 통합 클러스터로 구성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컨테이너와 VM을 각각 다른 환경을 어떻게 통합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 이원하다 아키텍처를 어떻게 운영 통합할 것인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난제로 남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답 또한 저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포트웍스라고 하는 저희 에버퓨어의 쿠버네티스를 위한 통합 데이터 플랫폼이 되겠는데요. 다른 에버퓨어 솔루션 제품과 달리 이건 이제 순수하게 이제 소프트웨어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인터널 디스크를 특히 이제 쓰는 환경에서 이제 개별 인터널 디스크 썼다면 이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큰 풀로 관리하고 이것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포트웍스가 되겠고요. 사용을 하시면은 일단 뭐 운영 비용도 최적화하실 수도 있고 비즈니스 위험도 완화하실 수 있고 합니다. 특히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대표적인 플랫폼인 레드 오픈시프트와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뭐 프로비전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고객분들한테 잘 맞습니다. 컨테이너를 통해서 실시간 복제 환경을 무조건 구축해야 된다라는 고객, 혹은 쿠버트를 통해서 실시간 복제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고객.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는 복제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요.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복제 환경을 구현하려면은 외장 스토리지를 써서 이 외장 스토리지 기능에 의존을 하던가 아니면 다른 서드 파티 솔루션을 써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 포트웍스라는 솔루션을 쓰시면은 이런 고민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포트웍스는 기본적으로 이 동기 복제 방식의 복제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간에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중화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컨테이너 혹은 큐버트, VM을 통해서 어떤 재해복구 환경을 구성을 하셔야 된다. 데이터 프로텍션 SL을 향상시켜야 된다라는 고객분들은 이 솔루션을 쓰시면 쉽게 이것들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기존에 포톡스를 쓰시면 기존의 큐버트에서 지원하지 않던 이러한 주요 기능들, VM에서 많이 사용하셨던 기능들을 그대로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이름은 조금씩 다르죠. 하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하자 그러면 그대로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VM웨어를 쓰시다가 쿠버네티스로 전환하고자 하실 때 단순히 어떤 운영 표준화나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기능 때문에 다른 솔루션, 서드파티 솔루션을 고민하셨다거나 아니면 통합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고객분들은 이 포트웍스라는 솔루션을 검토해 보시면은 이것들을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 사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퍼블릭 스토리지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재해복구 환경을 구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에버퓨어 클라우드 데디케이트라는 솔루션을 쓰면은 클라우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포트웍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트웍스에는 이제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오토파일럿 기능에는 뭐냐면은 마치 오토스케일 기능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퍼블릭 쓰다 보면은 그 컴퓨팅 인스턴스에 오토스케일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스토리지에는 없어요. 항상 여유 있게 프로비저닝 해놔야만 데이터가 풀 차는 걸 막을 수 있는데, 이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을 쓰면은 이 포트웍스가 스토리지 사용료를 감시하고 있다가 임계치를 넘었을 때 자동적으로 이걸 확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더 많은 용량을 무조건 많이 프로비저닝 해놓을 필요가 없고, 쓰는 용량에서 약간의 버퍼만 프로비저닝을 해놓으면은 이 오토파일럿이 알아서 확장을 해주기 때문에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 같은 경우는 뭐 뒤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아우디입니다.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100% 다 AWS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포트웍스의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AWS 스토리지 비용을 한 60% 줄일 수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금융권입니다. 금융권인데 국내는 아니고 해외 금융권인데, 일단 쿠버네티스를 환경에서 이제 재해복구를 구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이제 재해복구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포트웍스라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RPO 제로를 환경을 쉽게 구축했고요. 이를 통해서 굉장히 데이터에 대한 가용성 수준을 높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저희 에버퓨어 고객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던 다 여러분들의 인프라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주고, 그리고 비용 절감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VMware를 계속 사용하시는 고객들, vSAN 대신 저 에버퓨어 스토리지 사용하시면은 인프라 비용 낮아집니다. 클라우드로 이동하시려는 고객들, 기존의 일반 클라우드 스토리지 대신에 저희 에버퓨어 클라우드 데디케이트라는 솔루션을 이용하시면은 데이터를 클라우드까지 중단 없이 확장할 수도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고, 손쉽게 재해복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재해복구도 구축하실 수가 있어요. 하이퍼바이저 바꾸시려는 고객들, 대부분의 하이퍼바이저, 상용 하이퍼바이저 저희가 다 호환이 되고 굉장히 높은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고, 또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가속화하시려는 분들 역시 포트웍스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앞서 세션에도 나왔듯이 이게 뭐 가상화냐, 이 가상화 솔루션이 뭐냐, 이게 컨테이너냐, 베어메탈이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느끼는 게, 특히 이제 최근에는 AI 시대가 됐잖아요. AI 시대에 이제 가장 기업에서 중요한 자산은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해 나갈 수 있느냐가 이런 플랫폼의 선택보다는 어떻게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 에버퓨어는 굉장히 다양한
아키텍처 그리고 다양한 제품,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들이 지속적인 서비스로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아키텍처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 에버퓨어를 계속 쓰시던 고객분들은 지금처럼 계속 사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에버퓨어를 만약에 써보지 않으셨던 고객들은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면은 진짜 에버퓨어 스토리지가 이래서 좋구나 꼭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다음 시간은 이제 Q&A 세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